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 바가시 시작하겠습니다. 5월의 아파트값 핵심 이슈. 자, 5월이 벌써 밝았습니다. 자, 5월 굉장히 많은 이제 변수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걸 꼽으라면 뭐니 해도 바로 이거죠. 양도세 중과. 자, 4년 만에 재시행되는데요. 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시행을 하다가 결국 윤석열 정부 때부터는 계속 유예 계속 이제 유예를 해오다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정상으로 다시 회복하겠다. 자, 유예해 주는 게 비정상적이다. 왜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느냐.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자, 결국은 5월 9일로 사실 유예가 그냥 종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예했던 것들이 종료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화되는 이제 이런 건데, 자, 양도세 중과 이게 가져올 파장이 어마어마하죠.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그런데 당연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 2주택인 경우에는 자, 우리나라는 일단 소득세, 양도세 지금 최고 세율이 45%입니다. 자, 그러면 45%에다가 20%를 플러스하면 65%예요. 자, 그리고 지금 3주택 같은 경우에는 30%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45%에다가 30%면 무려 75%예요. 75%. 참 이게 참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헛웃음이죠. 제가 웃은 웃음이. 아니 75%를 가져간다고? 끝이 아니죠. 아시겠지만 지방세 7.5%를 더해야 되죠. 자, 그러면 무려 최고 세율이 82.5%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82.5%라는 세율은 만약에 내가 어떤 집을 투자를 할 때 이 집에 대한 기대이익이라고 하죠. 자, 기대이익을 0으로 수렴하게 만드는 그런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무리 집값이 10억 아니라 50억이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이 오른 금액에 82.5%를 세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집이라는 게 살 때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죠. 취등록세도 그렇지만 중개 수수료도 그렇고. 자,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과정에서도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대출 받은 분들은 대출 이자가 계속 나갈 거고요. 특히나 갭 투자나 이렇게 해서 내가 실거주도 안 한다 그러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내가 사용에 대한 어떤 대가, 사용도 안 하면서 계속 이자만 낸, 이건 순수 비용이죠. 자, 여기에다가 보유세 같은 엄청난 또 비용들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팔 때 그냥 파는 거 아니죠. 또 중개 수수료 또 이때 또 내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82.5%의 세금을 낸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집 사지 마라. 내가 한 주택 갖고 있다 그러면 괜히 2주택, 3주택 이거 갖고 있어봐야 허당이다. 다 세금 내고 세금 낼 거면은 하고 전혀 기대이익을 0으로 수렴시키는 그 정도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실 세법이죠. 그래서 엄청난 이제 세금 폭탄이 자, 이번 달에 이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월 9일, 원래는 5월 9일까지 본계약을 하는 게 원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매물 잠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면,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약정이죠. 왜냐하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신청을 하는데, 허가 신청을 하고 나서 이제 본계약까지 이거였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더 유예를 해준 거죠. 그래서 5월 9일까지 그냥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주겠다. 자, 유예해 준다는 말은 중과 적용을 안 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세율로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5월 9일이 끝나고 나면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5월 1일이잖아요. 5월 1일인데 지금 9일이면 내가 지금 뭐 매물을 지금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자 이게 보통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뭐 이루어지려 그러면 와서 집도 봐야 되고 자 이제 포기하는 분들이 이제 속속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매물 잠김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지금 뭐 매물이 좀 많이 쏟아져 있는데 이 매물이 쑥 들어갈 거다. 자 그러면 매물이 쑥 들어가고 매물이 없어지면 다시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제 5월 뭐 이제 6월 보유세에 대한 것들이 엄청난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은 지금 양도세가 아니라 버티는 비용, 버티는 세금, 갖고 있는 세금. 이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했던 얘기죠. 그래서 갖고 있는 세금, 버티는 세금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게 지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많은 분들이 팔려고 할 거다. 보유세 때문에 또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뭐 매물 잠김 얘기가 있고 지금 보유세 때문에 여전히 매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어떤 뭐 양쪽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구독자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자유롭게 또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매물이 잠길 거다. 아니면 뭐 보유세 때문에 매물이 더 늘어날 거다.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현재 지금 상황, 현재 상황을 팩트 체크해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일단 제가 팩트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숫자를 좀 보시면 요게 3월 21일이었죠. 3월 21일 날 8만 건이었습니다. 서울에 가장 최근 들어서서는 가장 많았죠. 8만 건이었고 뭐 이게 이제 7만 8천, 7만 9천 이렇게 올라오다가 8만 건 딱 찍고 그리고 나서 뭐 7만 7천, 7만 8천, 7만 9천, 7만 8천 자 그래도 뭐 한 7만 한 8, 9천 요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자로 7만 2천 건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최고일 때 지금 8만 건 찍고 한 7만 2천 건이면 대략 한 달 조금 뭐 한 달 보름 사이에 한 8천 건 정도가 지금 줄은 거죠. 8천 건 정도가 좀 줄어 있고 최근에는 보면 7만 3천, 7만 2천, 7만 3천, 7만 2천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7만 건대 초반에서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 결국은 매물이 최고 지금 많았을 때 대비해 보면 매물이 지금 감소한 것은 일단 분명한 뭐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7만 건대라는 매물이 어느 정도냐? 요걸 일단 또 물론 이 매물이 많다 적다라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느 거하고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올해 1월 1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제 양도세 뭐 이제 중과 뭐 부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유세에 대한 강화 이런 것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던 시점이죠. 자, 이 시점에서 서울의 매물이 5만 7천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뭐 바닥이었죠. 5만 7천 건대까지 내려갔던 게 지금 오늘 기준 했을 때 7만 2천 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매물 상황을 보면 5만 건대에서 7만 건대로 한 2만 건 가까이 올라온 상태에서 퍼센트로 보더라도 26.8%, 27%면 거의 뭐 30% 가깝게 매물이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매물 뭐 잠김이라든지 매물 감소라든지 이런 게 지금 뚜렷하게 지금 막 나타나는 정도는 아니다. 조금 뭐 최고보다는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7만 건대를 아직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뭐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뭐 양도세가 됐던 보유세가 됐건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담들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이 여전히 짱짱하게 많이 버티고 있다. 이렇게 일단 해석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똑같이 1월 1일 하고 5월 1일 오늘 이제 비교를 해보면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성동구 같은 이런 핵심 지역이 71.9%, 72% 가깝게 좀 늘었고 송파도 64.1%, 광진도 59.9%, 서초도 57.6%, 강동도 54.8%, 용산도 48%, 동작도 46.2%, 강남도 44.8%, 마포도 41.2%.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남 3구, 그 다음에 한강벨트, 주요 지역들이 대부분 다 40% 넘게 지금 매물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많은 곳은 지금 70% 넘게까지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매물이 없어서 자, 매물이 없어서 집값이 올라간다. 사실 뭐 돈이 없지 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집은 늘 있습니다. 집은 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매물이 없다 아직까지는 매물이 7만 건대를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아직은 지금 딱 일어난 일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뭐 팩트 체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올림픽파크 포레온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가장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죠. 12,000채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아파트 올림픽파크 포레온 지금 매물이 무려 1,000건 가까이 쌓여 있습니다. 1,034건인데 뭐 제가 뭐 요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뭐 가끔 살펴드렸었는데 올 초만 하더라도 올림픽파크 포레온 매물이 200건대였어요. 200건대였는 게 지금 1,00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 계산을 해보더라도 200건에서 1,000건이면 무려 5배가 지금 늘어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대장단지 뭐 이런 아주 대단지마저도 매물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서 계속 지금 1,000건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1,000건이면 어느 정도냐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에서 뭐 한 일반 분양 한 5,000세대 뭐 임대 뭐 이런 거 이제 다 빼고 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조합원들 지금 팔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한 6,000채 정도 지금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 6,000채에서 지금 1,000채가 나왔다라는 것은 야, 이거는 뭐 지금 6분의 1이잖아요. 6분의 1. 그러니까 뭐 한 6집 중에 한 집은 지금 팔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 매물이 지금 제가 동일 매물 묶기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집 중에 한 집이 팔겠다고 난리가 날 정도로 자, 그만큼 지금 엄청나게 매물이 쌓여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매물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러면 정말로 막 거래는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뭐 정말 살 매물이 없어서 그러냐? 그런 건 또 아니죠. 제가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체 면적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서 1월 달에 한 건, 2월 달 건 취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한 건. 자, 그리고 4월 들어서서 지금 4건이 지금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4월 들어서서 갑자기 이렇게 4건 정도, 물론 뭐 이거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이 12,000채에서 4건 거래된 게 뭐 많진 않지만 4월 달 들어서서 왜 그러면 이렇게 4건 정도라도 거래가 나왔냐? 요거를 좀 보면 오늘 깜짝 놀랐죠. 올림픽파크 포레온 34평형이 32억 5천 최고가까지 갔던 게 27억 5천. 결국 5억이 하락하는. 자, 이거 뭐 25층이고 12층이면 뭐 이것도 뭐 이제 중층 정도에 해당하는데 결국은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5억이 하락한 거래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계속 이런저런 말들은 있었죠. 현장에서 5억 정도 하락한 거래가 있었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이게 토지거래 허가 받고 이제 오늘 이제 신고가 되면서 아마 이제 20억
대의 이런 실거래들이 속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30억을 터치했던 30억 클럽에 들었던 아파트인데 결국은 다시 20억 클럽으로 퇴출되는 20억 클럽으로 추락하는 자 이런 일이 오늘 이제 결국 34평 국민평형에서 확인이 된 거죠. 자, 안 그래도 지금 헬리오시티가 난리가 났었죠. 38평형이 32억 5천까지 갔던 게 1층이면 뭐 저층이긴 합니다. 물론 아무리 저층이라고 하더라도 32억 5천이 23억 5천까지 실거래되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헬리오시티에서 지금 어제였죠. 어제 9억 폭락한 거래가 먼저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 결국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사실 뭐 헬리오시티하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거의 가격대가 좀 커플링해서 가는 게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헬리오시티의 뭐 먼저 폭락 이게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도 영향을 지금 미쳤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또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이 34평 지금 내용을 보면 작년 10월까지는 단 한 건도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10월 19일이면 이게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발효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한 건도 거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 34평이 한 4,300세대나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4,300세대에서 이제 10월부터 시작해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 거의 이제 4월 22일이니까 4월 말인데 거의 뭐 한 6개월 만에 첫 거래가 나온 거예요. 지금 34평 같은 경우 6개월 만에 지금 첫 거래가 한 건 나왔는데 그 첫 거래가 지금 뭐 27억 5천 뭐 최고가 지금 33억 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한 5억 5천 정도 내려간 거죠. 5억 5천 정도. 그래서 6억 가깝게 하락한 자 이런 거래가 나와서 자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결국은 국민평형이 내려가는구나. 자 그러면 또 뭐 한 5억 6억 내려가면 야 이거 뭐 증여성 거래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요즘은 이런 얘기하기 힘들죠. 이제 증여성 거래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지금 매물만 보더라도 오늘 제가 방금 전에 확인한 건데 보시면 지금 110동이죠. 110동에 28층 중에 고층인데 27억 5천 그냥 매물이 있잖아요. 311동에도 30층 중에 중층 27억 5천 그 다음에 317동에도 35층 중에 고층이 27억 5천 자 결국은 뭐 지금 오늘 거래가 됐던 27억 5천에 지금 매물들이 쌓여 있고 자 더더구나 지금 이게 뭐 4월 16일, 4월 7일, 4월 6일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도 아직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래가 안 되면 방법은 없죠. 가격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렇게 1000건씩 1000건 이상 매물이 쌓여 있다 보니까 자 결국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제가 뭐 조심스럽게 일단 전망을 해보자면 26억 또는 저층 같은 경우에는 25억대의 실거래가 지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매수자들이 지금 잘 안 받고 있죠. 왜냐하면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27억 5천이면 26억이라고 하고 하더라도 그렇고 뭐 25억 5천이라고 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2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딱 2억밖에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뭐 15억에서 25억도 4억밖에 안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밖에 대출이 안 되니까 27억 5천이어도 현금이 27억 정도는 있어야 돼요. 뭐 취등록세 내야죠. 중개수수료 내야죠. 자 이렇게 되면 현금 27억 있는 분들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 34평을 잘 선택하느냐 그리고 현금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다. 많았으면 좀 거래가 터졌겠죠. 왜냐하면 33억까지 갔던 게 지금 27억대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5억 가깝게 급급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소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안 팔리니까 보시는 것처럼 낮추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도 29억에 내놨던 거를 4월 24일 날 3천만 원 낮추고 간본 거죠 이거는. 자 그래도 안 팔리니까 25일 날 그 다음날 또 전화해서 7천만 원 낮출 테니까 결국 1억을 낮춘 거예요. 이렇게 1억을 낮춰서 28억까지 매물이 등록되지만 이 거래가 지금 될 리가 없죠. 왜?
아니 27억 5천의 고층 매물들도 줄줄이 창창인데 자 28억 내가 지금 호가를 낮췄다라고 해서 이게 급매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29억에서 오늘 5월 1일 날 야 27억 5천 지금 실거래가 떴대. 깜짝 놀랐겠죠. 자 그러면 27억 5천에 내놓는 것보다는 그냥 일단은 한 1억 정도 낮춰서 간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왜냐 또 28억이라고 해놔야 최근에 현장 폭락이 워낙 많잖아요. 현장 폭락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28억 다 주고 안 사죠. 그래서 네이버 이제 이거보다는 뭐 28억에 만약 했다 그러면 아 뭐 1억 깎아주세요. 뭐 적어도 뭐 5천만 원 정도는 깎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결국 28억에서 아 내가 한 5천 정도 깎아줄 거 생각하고 자 그렇지만 지금 이미 27억 5천 지금 중고층 매물들이 줄줄이 창창이기 때문에 자 이거조차도 이제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33억까지 갔던 아파트지만 28억도 좀 비싸 보이는 자 이런 게 지금 뭐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둔촌주공의 현실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37평 아까 거래가 있었잖아요. 이 37평 같은 경우에도 33억 7천에서 지금 4월에 거래 하나 나왔던 게 30억 1천만 원으로 3억 6천 4억 가깝게 낮추고 나서야 겨우 지금 거래가 된 뭐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18평 지금 소형 평형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8억에서 17억에서 16억으로 이렇게 그냥 쭉 그렇죠.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지금 거래가 나와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무너진 것 때문일까요? 지금 또 하나 뭐 강동에 이제 가장 또 하나의 대장단지 4,900세대나 되는 자 여기도 뭐 신축급입니다.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 40평형이 40억까지 터치했던 아파트인데 26억 5천까지 그것도 27층이면 초고층인데 40억에서 26억 5천이면 와 무려 13억 5천 33%가 대폭락하는 자 이 거래가 나와서 오늘 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결국 그런 거예요. 그 뭐 동네에서 대장단지가 무너지면 이렇게 다른 아파트들도 가까이 있는 아파트들도 이렇게 같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덕그라시움도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고 있네. 이런 지금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고덕그라시움 30평 같은 경우에도 23억 2천에서 19억 2천으로 뭐 저층이긴 하지만 어쨌든 20억 넘었던 게 지금 이제 다시 10억대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19억대로 그래서 4억씩 하락한 이런 거래가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고덕그라시움 24평 같은 경우도 21억이면 여기도 마찬가지네. 이것도 20억 넘었던 아파트가 18억까지. 자 일단 뭐 저층들이 내려가지만 이렇게 되면 뭐 중고층들도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도 이제 3억씩 하락하면서 자 결국 뭐 올림픽파크 포레온 고덕그라시움 자 강동의 두 대장단지가 무너지면 강동의 웬만한 아파트들도 같이 또 추가적으로 폭락할 수밖에 없겠다. 일단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마포 쪽도 한번 살펴드리면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아연모 레미안 프루지오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마레프라고 보통 얘기하죠. 34평형이 27억 최고가 찍었던 게 오늘 17층이 23억 4천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었던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도 결국은 올림픽파크 포레온처럼 지금 이건 더 무너지는 거죠. 27억에서 우리 30억 갈 거야. 자 마레프 뭐 마포도 30억 갈 거야. 자 이렇게 했던 게 이제는 다시 20억대 그것도 20억 초반대로 무너지면서 이제는 이렇게 되면 20억을 지킬 수 있을까? 고층이 이런데 저층은 20억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걸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마레프 같은 경우에도 27억에서 23억대로 3억 6천 4억 가까운 하락 거래가 지금 나와 있고요. 마레프 지금 매물을 보면 13층 24층 중에 13층이면 뭐 중층이죠. 자 이게 24억 5천에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낮은 가격순을 했을 때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지금 현장에서 결국은 1억 가깝게 조정이 된 거죠. 1억 가깝게 조정이 되면서 아까 17층이
23억대 거래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 호가보다도 한 1억에서 많게는 2억 이상 조정이 돼야, 그래서 현장 폭락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는, 그래서 네이버 매물보다도 더 하락한 실거래들이 계속 지금 뭐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실제 지금 마레프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 10월 19일 이후에는 거의 거래가 끊어져 있었죠. 완전히 거래가 끊어져 있다가 3월 달부터 거래가 나오기 시작한 게 보시는 것처럼 27억까지 갔던 게 이렇게 6층 같은, 또 뭐 5층 같은 요런 뭐 좀 저층들이 23억대까지 지금 내려와 주고, 그 다음에 23층, 25층 같은 고층들이 24억대까지 내려오면서 결국은 거래가 조금 일어난 거죠. 특히나 지금 마레프는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게 25억에 지금 걸려 있었잖아요. 25억에 걸려 있었던 거를 25억 아래로 내리면서 결국은 이게 25억에 대한 대출 규제, 결국 101호 대책이 엄청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지금 여실히 지금 보여주는 게 마레프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원했던 대로 25억에서 25억 아래로 내려간 대표적인 뭐 사례다. 일단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 4월 22일 오늘 이것도 이제 실거래가 된 건데 23억 4,500이 17층까지도, 결국 고층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5층이나 6층 같은 저층만 그랬었는데 고층도 23억대로 내려오는, 자, 이런 변화들이 실제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추세적인 하락이 일어나고 있구나.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라첼스, 이게 지금 가장 큰 영향을 줬겠죠. 지금 내년에 입주하는 공덕 1구역이죠. 공덕 1구역에 있는 이 신축, 특히나 33평형 84 타입이 30억이라는 뭐 마포의 30억 시대를 열은 바로 이제 그 아파트인데, 물론 1층 저층이긴 합니다. 저층이긴 하지만 그래도 30억까지 갔던 게 이렇게 뭐 20억 5천, 19억 4천, 자, 이렇게 한 10억 가깝게 하락한 거래가 나오다 보니까, 자, 결국은 지금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라첼스, 마자힐의 이런 3월 달의 하락이 4월에 지금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뭐 아이언 뉴타운까지 서로 뭐 이제 길 건너 하나 뭐 이렇게 바로 이제 뭐 옆단지, 뭐 앞단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레미안 옥수 리버젠, 자, 여기도 33평형이 30억을 터치하면서 깜짝 놀랐었죠. 그래서 이 30억 터치했던 아파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뭐 12층 10층이면 큰 차이 없는데 24억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억씩 폭락하는 거래가 나와서 마찬가지예요. 다들 이렇게 30억 터치했던 게 이제는 20억 대 지금 초중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24억이면. 자, 그러면 지금 이거보다 더 저층 같은 경우에는 더 20억 초반대로 내려가고, 자, 그러면 이제 30억 터치했던 아파트가 이러다가 지금 20억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지금 성동구도 옥수동에 있는 레미안 옥수 리버젠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행당동에 있는 신동아 24평 같은 경우에도 14억까지 갔던 게 10억까지 지금 내려앉으면서 4억이 하락을 했고요. 금호 4동 금호대우 33평 같은 경우에도 21억, 여기도 똑같네요. 20억 넘었던 아파트가 17억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4억이 하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성수동의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의 1차. 자, 이거 이제 성수동의 신축 아파트인데 24평형이 31억 3천. 어마어마하죠. 야, 성동구에 뭐 이제 서울숲들이 좀 그렇긴 합니다. 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도 뭐 마찬가지고, 뭐 이제 이쪽에 트리마제나 다 이제 고급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성수동 집값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24평형이 30억을 찍었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31억 3천까지 갔던 게 결국 25층, 지금 5층이 31억이었는데 25층 초고층인데 27억 4천까지 3억 9천, 4억 가깝게 무너지면서, 자, 결국 성수동에 있는 서울숲 쪽에 있는 이 대단한 신축 아파트들마저도 결국은 무너지는 30억 클럽에서
결국 20억대로 추락하는 자,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광진구 지금 자양동에 있는 더샵 스타시티 뭐 건대 쪽에 있는 거죠. 53평이요. 27억까지 갔던 게 22억 5천. 자, 이것도 뭐 고층인데 4억 5천이 하락한 거래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광장동에 있는 광장 현대 파크빌 10차 30평도 마찬가지 23억 8천. 자, 2월 달에 최고가를 썼는데 결국 4월 들어서서 다시 20억 대 지금 완전 턱걸이죠. 자, 14층이 20억 9천이면 이거보다 저층 같은 경우에는 결국 20억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3억 가까운 2달 만에, 그러면 한 달 사이에 뭐 1억 5천씩 뚝뚝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광진구 같은 경우에도 결국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작구 그러면은 또 흑석뉴타운이죠. 흑석뉴타운에 있는 흑석 한강 센트레벨 2차 33평형 여기도 마찬가지 올해 1월 달에 22억 9천 어마어마하죠. 여기도 23억 턱 밑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4월 11일 날 지금 뭐 이제 본계약이고 이제 이번에 이제 신고가 됐는데 이것도 뭐 깜짝 놀랐습니다. 19억 5천. 와, 아니 지금 뭐 바로 흑석뉴타운이 이렇게 다시 20억, 23억에서 바로 그냥 이렇게 10억대 아파트로 추락하는, 자, 이런 일이, 그것도 뭐 6층, 9층이면 층 차이는 여기는 없네요. 그래서 3억 4천이 하락하면서, 자, 지금 동작에 지금 대장단지들이 있는 흑석뉴타운도 결국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자, 흑석뉴타운의 뭐 가장 대장단지라고 하면 흑석 리버파크 자이겠죠. 자, 흑석자이 33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25억 5천까지 가면서, 야, 흑석자에도 지금 흑석뉴타운도 30억 가냐? 뭐 이런 지금 뭐 숫자가 나왔었죠. 자, 그런데 결국은 무너지면서 22억 5천대로. 자, 이게 이제 14층이니까 결국 저층 같은 경우에는 20억 초반대. 자칫 잘못하면 또 20억이 붕괴되는 거 아니니까. 이런 지금 우려를 나올 정도로 마찬가지 흑석자이가 지금 3억이 하락하는, 자, 이런 거래가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4평형도 마찬가지네요. 흑석자이 24평 같은 경우에도 22억 8,800. 아, 이것도 뭐 대단했네요. 거의 23억이면 야, 거의 뭐 평당 1억까지 갈 정도네요. 미 흑석뉴타운의 흑석자이가. 그래서 평당 1억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4월 20일 이것도 지금 오늘 이제 실거래가 뜬 건데 20억 5천 지금 뭐 이러면 8층, 11층, 8층 이것도 꽤 뭐 중층에 속하는데 결국은 2억 4천에 하락하면서 23억까지 거의 갔던 게 20억의 딱 턱걸이. 자, 그러면 저층은 이제 무너지는 거죠. 자, 저층은 10억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은 지금 뭐 9일 지나면 매물이 지금 잠긴다는 지금 얘기가, 제가 뭐 쭉 지금 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뭐 보유세 뭐 갖고 있는 세금이 더 무섭기 때문에 결국 보유세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특히나 지금 1주택자들 중에서도 뭐 이제 비거주 1주택자들은 지금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많고, 특히나 지금 공시가 때문에 지금 보유세 폭탄이 이미 현실화가 됐습니다. 뭐 이전 영상에 자세히 살펴드렸지만 막 50% 지금 넘게 지금 막 보유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자, 여기에다가 지금 고가 같은 경우에는 25억 넘어가는 고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진국 수준, 자, 선진국 수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거래가, 그러니까 시세의 1%. 이건 뭐 구인철 경제부총리도 한 얘기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올린다든지 보유세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또 장특공 문제도 계속 다뤄드렸잖아요. 그래서 장특공 문제도 있고 많은 지금 이것이 선거만 끝나면 엄청나게 정말 충격적인 것들이 또 많이 쏟아질 걸로 이미 예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매물 잠김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조금 이제 줄긴 했지만
8만 건 터치했던 게 7만 2천 건까지 조금 줄긴 했지만 주요 지역에서 그리고 주요 핵심 아파트에서 막 매물이 엄청나게 잠긴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 제가 이렇게 지금 팩트 확인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서도 지금 엄청난 지금 하락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엄청나게 막 뭐 어떤 그 거래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또 이런 부분도 지금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조금 거래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좀 조정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럴 때 지금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지금 판단을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팔려고 하는 분들은 아마 5월에도 지금 9일이 지나더라도 5월에도 매물을 계속 내놓고 좀 뭐 대기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6월하고 7월 뭐 지금 세금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지나면 진짜로 더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어서 이것 때문에도 매물은 어느 정도 막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겠지만 한 7만 건대나 한 뭐 6만 5천 건 요 정도만 받쳐줘도 실질적으로 매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또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아까 뭐 올림픽 아크포레 온도 보셨지만 27억 5천에 실거래가 나오고 27억 5천에 호가 매물들이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매물 상황 때문에 집값이 막 뭐 요동친다든지 뭐 어떻게 된다든지 특히나 지금 뭐 그 대출 규제는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급격한 매물 잠김 뭐 이것 때문에 집값이 뭐 폭등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일단 전망을 드리겠고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 또 자유롭게 또 의견을 또 뭐 댓글들도 달아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유튜브 쇼핑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왼쪽 지금 뭐 그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삼양라면 링크를 뭐 계속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양라면 뭐 많은 분들이 야, 왜 삼양라면만 이렇게 근데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삼양라면만 또 구매를 꼭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쿠팡 이용하실 때 또 이렇게 구매를 해주시면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이제는 뭐 작은 것 하나 이렇게 구매하실 때도 또 아니면 또 가끔 고가 제품들을 구매하실 때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로 들어와서 또 이렇게 뭐 아주 다양한 것들을 구매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이거 확인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쿠팡을 이용하실 일이 있을 때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또 이렇게 뭐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또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늘 정말 이걸 또 많이 유튜브 쇼핑을 이용해 주셔서 늘 또 여기까지 와주시는 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고 찐 구독자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늘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지금 화면이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직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왕관 모양으로 또 표시해드리고 월 9,990원으로 좀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킹스피 여러분을 오늘도 소개를 해드리면 김화정님, 윤복자님, PP735님, 유흥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